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4세대 모델 중고차 시세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대략 한 4년 정도 출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나온 차량들은 이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가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지금 구매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돼서 또 영상 찍게 됐으니까 보시고 이제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스포티지 4세대 모델은 이제 스포티지 QL로도 불리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 모델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휘발유 차량이 수도권에 15대 정도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도 조금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액만 보면 국내에서는 디젤에 비해서 금액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가솔린은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디젤로 넘어가서 보통은 디젤 모델로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1.7 모델하고 2.0 모델이 있는데 제가 1.7 모델은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미션이 DCT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디젤 모델은 1.7보다는 2.0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2.0 디젤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요. 등급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렌디는 거의 깡통이니까 옵션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연식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는 한 15만 킬로 안쪽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만 킬로 한 초중반대 근처에 있는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액대는 100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이 싼 차량들은 용도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 위에 싼 거부터 보게 되면 900만원짜리는 무사고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 바로 밑에 1010만원짜리 검정색 12만 킬로 탄 차량이 있어요. 보시면 외관 상태는 광택 해놔서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안에 차량 내부 보시면 뒷자리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좌석도 시트가 많이 해지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짱짱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키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정품 내비는 아닌 것 같고, 후방 카메라는 나오긴 하는데 조금 흐려 보이죠. 상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있고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온 차량들은 이제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있는 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이 정도면 옵션이 아예 또 없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만 교환하고 판금이 조금 있네요. 앞쪽에 교환이 4군데 정도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뒷문짝이 하나가 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랑 판금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사고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 다 외판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교환한다고 해서 사고로 들어가진 않아요. 안에 내부 프레임 쪽은 멀쩡합니다.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보험 이력은 있다고 하고요. 내차 피해가 0회 0원이라고 해요. 현금으로 다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온 날짜는 2월 19일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한 2달 정도 돼가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무난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단순 교환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차량입니다. 1040만원짜리고요. 13만 킬로로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보다는 킬로수가 10,000km 정도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금액은 조금 더 비싸죠. 우선 외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휠이 틀립니다. 이제 녹용 휠이라 그래서 사슴 뿔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일반적인 휠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비싼 편이고요. 외관 상태는 보시면 흰색이고,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은 여기 밑에 안개등이 4구가 아니었죠. 이게 또 있어야지 스포티지가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또 같은 등급이라도 옵션을 추가해야지 이게 들어가는 차량이어서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외관 상태 크게 이상 없고요. 안에 내부 보시면 근데 이 차는 아쉬운 게 앞에 내비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후방 카메라 정도만 하면 1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내비는 굳이 필요 없죠. 거치대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후방 카메라 정도만 따로 설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단에 하이패스 있고 유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졌고요. 크게 다른 옵션이 추가가 되진 않았네요.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이 없네요. 이제 개인이 운행하셨던 차량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문짝 교환이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운전석 앞뒷 문짝이랑 조수석 쪽 뒷문짝이 교환이 있고요. 이것도 단순 교환이라서 사고 이력이 없으므로 체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밑에 누유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조수석 쿼터 패널 경미한 단순 부분 판금 및 도장이 있다고 해요. 들어온 날짜는 4월 23일 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5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옵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겉에 외관 상태도 깔끔하고 안개등이랑 휠이 또 옵션 추가가 된 차량이고 내비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금액이 또 싸기 때문에 이 정도 차량도 또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까 1120만원에 흰색이고요. 갑자기 9만 킬로짜리가 나옵니다. 9만 킬로면 이제 연식 대비했을 때 킬로수가 짧은 편이죠. 1년에 10,000 킬로도 안 탔어요. 지금 연식이 2015년도 9월달에 출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된 차량인데 10년에 9만 킬로면 1년에 9,000 킬로대 정도 주행을 한 거잖아요. 우선 이 차도 4구 안개등으로 되어 있고요. 휠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이뻐요. 위에 썬루프는 아닌 것 같고 루프 스킨을 따로 한 것 같죠. 그래서 차 외관은 조금 이뻐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를 보시면 내비는 정품은 아니네요. 아틀란 내비로 들어가 있고 밑에 앰비언트는 따로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은 들어가 있죠. 상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추가된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부 볼게요.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개인이 운전하셨던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사고는 없지만 왼쪽 팬더부터 시작해서 운전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긁었겠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차 들어온 날짜는 3월 19일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은 차량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키로수도 짧은 편이고 차 상태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옵션도 나쁘지 않고요. 우선 외관이 조금 이쁘기 때문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차네요.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디젤 차인데 그래도 키로수가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 10년 됐는데 5만 킬로 이하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러면 거의 운행을 안 했어야 되는 차량인데 물론 주행을 안 하고 세워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출퇴근만 하셨던 차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디젤 차는 연식에 맞는 키로수대를 구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PF를 태워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키로수를 조금 짧은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0만 킬로 안쪽으로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거의 한 1,1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좀 비싼 건 1,400만원대까지도 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거의 키로수가 짧아져요. 한 4, 5만대에 있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도 키로수가 확실히 짧은 차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대에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노블레스 등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수도권에는 총 55대 정도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다시 15만 킬로 안쪽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보시면 이제 1,000만원 안쪽에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15만 킬로 근처에 있는 차량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15만 근처에 있는 차량들이 상태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차량부터 보게 되면 용도 이력도 없다고 합니다.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외관 상태 깔끔합니다. 광택 해놓은 것 같죠?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부터는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에 내비는 지니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조금 흐리긴 하네요. 근데 후방 카메라가 너무 흐려가지고 나는 교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6만원대 정도면 아예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이랑 열선 똑같이 들어가 있죠. 상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전동 시트가 들어간 거 빼고는 뭐 프레스티지랑 별 차이가 없죠. 이제 추가 옵션을 따로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기본적인 이제 휠이 또 틀려지고요. 아쉽게도 4구 안개등은 빠졌어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만 뒤에 트렁크 리드가 이제 뚜껑이죠. 이제 판금이 되어 있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우펜다 도장이 있고요. 정비 이력은 있다고 하고 내차 피해가 1회에 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냥 도장값이죠. 차는 3월 3일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이제 2달 다 돼가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흰색 차량이 또 있습니다. 금액은 990만원이고요. 키로수는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거의 동일해요. 14만 7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었던 녹용 휠이 들어가 있죠. 4구 안개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안에 보시면 이제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상단에 하이패스 있고요. 스마트키 있죠. 전동 시트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옵션이 추가가 하나가 더 됐어요. 이제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쓰다가 안 쓰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옵션이 조금은 더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만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오른쪽 팬더 교환이 들어가 있죠.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는 아니고요. 사고 이력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밑에 누유는 없고요.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가 4회 정도 있고요. 금액이 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4회에 700만원 정도면 금액대가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보험 이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크지 않은데도 보험 이력이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험 내역을 보면 거의 이제 부품값보다 도장이랑 공인비가 거의 반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 금액보다는 어디 부위를 수리를 했고 이제 부품값이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들어온 날짜는 2월 3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는 2달이 조금 넘어서 3달 정도 돼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금액 대비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170만원에 흰색이고요. 13만 5천 km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앞에 사고 안개등 장착이 되어 있고 녹용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가 정품은 아닌 것 같죠. 아틀란 내비로 있고 뒤에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옵니다. 운전석에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상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옵션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들어온 날짜는 작년 12월 1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는 조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1200만원대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키로수가 조금 더 짧은 차량들도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1250만원짜리고요. 회색에 10만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외관 상태 깔끔한 차량이고 정품 대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는 빠졌죠. 뒤에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있고 전동 시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조금 빠진 게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도 나쁘진 않죠.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들어온 날짜는 4월 8일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한 달이 아직 안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1200만원대 정도까지 보신다고 하면 이런 차량도 괜찮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티지 4세대 이제 QL 차량으로 시세 한번 봤고요. 전체적인 금액대만 보면 1000만원 초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대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차량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다가 중간에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말고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